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트리밍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연습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승계 주식 10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라는 주제로 이번에 개정된 가압승계 주식증여 특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겠는데요. 증여자가 수증자, 자녀죠.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압승계를 하면서 주식을 증여받게 되면은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를 공제해 주냐면은 작년까지 5억까지 그 공제를 해줬는데요. 그 공제 금액이 올해 10억으로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금액,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으로 30억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2023년도 개정된 내용부터는 60억까지 10% 저율 과세 해주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당초 100억에서 600억까지 인상이 되었고요. 600억 결국 이제 그 600억에 이르는 구간까지 세율 20%를 과세하는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압승계 주식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지원 대상은 증여세 증여자 요건 자체가 60세 이상이고요. 중소기업 최대 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영위하는 회사여야 되고요. 다만 대표이사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요건은 가압상속 공제와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고요. 이 요건에 있어 갖고는 예를 들어 갖고 어머니가 10% 주식을 갖고 아버지가 90% 주식을 가진 상황에서 전체 가압상속 공제나 주식증여 특례를 신청하기에 앞서 어머니 주식은 이제 증특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주식 자체를 증특을 신청하기에 앞서 갖고 아버지한테 증여하고 그 받은 주식 자체를 다시 한번 증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그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 요건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자녀 1인 이상 2명도 됩니다. 개정된 사항 바탕으로 2명 이상도 된다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가능하긴 합니다. 물리적으로.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압에 종사해야 되고요.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 과세가액 10억까지는 공제해 주고요. 초과되는 60억에 대해 갖고 10%의 저율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10억 공제하고 60억에 대해서 저율과세 10%를 하고 초과되는 그 금액 70억 이상 되는 초과되는 금액부터 600억까지는 20%의 저율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한도가 100억이었던 거 비하면은 6배로 파격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3년 전부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가압승계 증여 특례에 대한 한도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했던 그 결과를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후관리 요건인데요. 이 사후관리도 가압상속 공제와 마찬가지로 7년 요건이어서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이번에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압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 지분을 유지해야 되는, 가압에 종사해야 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미취임하거나 또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또 추징된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은 창업자금 증여 특례와 중복해서 적용은 되지 않고요. 신고세액 공제 연부연납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세 특례 금액 자체는 나중에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은
제도에 있어 갖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업승계증여세 특례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10년 이상 경영한 주식을 80% 보유한 부친이 성인 자녀에게 주식 400억을 증여하는 경우 총 자산 중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은 10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증여 특례 대상 금액이 400억인 경우 증여 특례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증여세 미적용하는 경우 400억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도야 600억까지지만은 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공제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이상, 또 20년 이상, 30년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공제를 보게 되면은 10년 이상이 이젠 300억, 그 다음에 20년 이상이 400억, 그 다음에 이건 30년 이상이 600억의 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여특례 미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400억에서 5천만 원 공제만 되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399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표준이 잡히고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산출세를 195억 자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신고세액 공제하게 되면 자진납부세액은 189억, 실효세율은 47%에 이르른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제 한도가 이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있는데 이게 400억 공제한다고 하게 되면 이 저율과세 부분 자체가 얘가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고 다시 가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20년 이상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증여세 이제 과세 특례 자체가 400억을 신청하게 되면 10억을 0%로 과세 표준이 390억에 대해서 10억은 0%로 60억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340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세금으로 60억의 10%인 6억, 330억의 20%인 66억이 세금으로 발생돼서 두 세금 합치게 되면 72억 정도 됩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89억과 72억 비교하게 되면은 세금적으로는 117억의 절세 효과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당장에 이제 절세 효과가 되는 거고요. 주식을 다 줬을 때. 물론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 상속세가 정산이 됩니다. 상속세가 정산이 되기는 하나 지금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에 기업 가치가 2배, 3배 예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증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압승계 증여세 이제 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증여세 과세 특례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은 당초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었는데 이 매출액 4천억 미만이었는데 중견기업 매출액 1조 미만으로 개정안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율 같은 경우 지분 50%,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은 30% 이상 10년간 보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지분율 요건 자체가 각각 50%는 40%로 상장사는 30%에서 20%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도 같은 경우도 1,000억을 한도로 10억 공제 후 10%, 20% 아까 계산한 바와 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 대표이사 취임도 5년에서 3년, 대표이사 유지도 7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요. 중요한 업종 유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과 한도 조정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결국은 중소기업 매출 기준으로 아까 봤던 개정안이긴 한데 이 4천억에서 5천억 이게 최종 국회 심의 결과 반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최종으로 보면 되고요. 당초엔 1조였는데 결국은 이 5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인정을 해주는 걸로 개정이 됐다.
그리고 한도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 30년에 대해서 당초에 개정한 작년 7월달에 나왔던 400억, 600억, 뭐 1000억 이 금액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300억, 400억, 600억을 한도로 징역 특례를 해준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